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오늘까지 해결하겠습니다. 새벽 5시 강도연은 배달 오토바이 시동을 걸었다. 한강 다리 위는 칼바람이 매서웠다. 손가락 끝이 얼얼했다. 장갑은 작년 겨울에 찢어진 채였다. 따뜻한 것 좀 먹고 가지 그래요. 편의점 사장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먹을 시간이 어디 있나? 오늘 22건을 소화해야 한다. 그래야 15만 원. 휴대폰이 울렸다. 강도연 씨 맞죠? 집세가 석 달째입니다. 오늘 안으로. 네, 알겠습니다. 끊기 무섭게 또 울렸다. 할인이 아버님이세요? 급식비가 2달째 미납이에요. 얼굴이 화끈거렸다. 죄송합니다. 이번 주 안으로 꼭. 손이 떨렸다. 신호등 앞에 멈춰섰다. 뒤에서 경적이 울렸다. 정신을 차렸다. 엑셀을 밟았다. 그때였다. 쿵. 앞차가 급정거했다. 도연은 핸들을 꺾었다. 오토바이가 기울었다. 아슬아슬하게 멈췄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다. 아저씨, 조심해요. 지나가던 학생이 소리쳤다. 도연은 숨을 골랐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배달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건 오후 3시. 할인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있었다. 아빠. 그래, 우리 딸. 밥 먹었어? 응. 근데 아빠, 오늘 선생님이 나한테. 괜찮아. 아빠가 해결할게. 할인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이 어두웠다. 9살짜리가 알고 있었다. 자기 때문에 아빠가 힘들다는 걸. 도연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숙제해. 아빠는 잠깐 나갔다 올게. 저녁 배달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문을 나섰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강도연 씨 맞으십니까? 낯선 여자 목소리였다. 차갑고 단호했다. 네, 그런데요. 저는 율산 법무사 사무소 윤상의 법무사입니다. 부친 강용섭 씨 관련해서 급히 뵙고 싶습니다. 도연의 걸음이 멈췄다. 뭐라고요? 부친 강용섭 씨 맞으시죠?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남기신 게 있어서요. 도연은 숨이 막혔다. 아버지, 15년간 단 한 번도 연락이 없던 사람, 죽은 줄 알았던 사람, 저는 그 사람과 관계가 없습니다. 강도연 씨,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언 집행 통지입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저희 사무실로 와주십시오. 전화가 끊겼다. 도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주변의 소음이 사라졌다. 귀가 먹먹했다. 아버지. 그 이름 하나가 도연의 가슴을 후벼 파기 시작했다. 율산 법무사 사무소는 강남의 한 빌딩 15층에 있었다. 도연은 낡은 점퍼 차림으로 유리문을 밀었다. 강도연 씨시죠? 윤상의 법무사는 50대 초반으로 보였다. 회색 정장에 안경을 쓴 그녀는 감정이 없는 얼굴로 도연을 맞았다. 앉으세요. 도연은 소파에 앉았다. 사무실은 깔끔했다. 책장엔 법률 서적들이 빼곡했다. 먼저 조의를 표합니다. 윤상이가 서류를 꺼냈다. 부친 강용섭 씨는 지난달 15일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임종 당시 병원에 혼자 계셨고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유언 집행인으로 저를 지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걸 남기셨어요. 윤상이는 흰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봉투는 낡았다. 모서리가 해졌다. 도연은 봉투를 받았다. 손이 떨렸다. 뜯지 않았다. 열어보세요. 그는 천천히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한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아버지의 글씨였다. 삐뚤삐뚤했다. 아픈 몸으로 쓴 흔적이 역력했다.
도연아, 유언 집행일에 반드시 와라. 내가 모르는 진실이 있다. 그게 전부였다. 도연은 편지를 내려놓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진실이요? 저도 모릅니다. 유언장은 따로 있습니다. 개봉일이 정해져 있어요. 언제죠? 2주 후 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전 안 갑니다. 그 사람과 저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강도연 씨, 윤상희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부친께서 남기신 게 있습니다. 상당한 규모입니다. 돈이요? 그것도 포함됩니다. 도연은 비웃었다. 이제 와서 돈으로 다 해결되는 줄 아세요? 제 입장이 아닙니다. 다만 법적 절차를 따를 뿐입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죄송하지만 전 필요 없습니다. 그는 문을 향해 걸었다. 강도연 씨, 윤상희가 불렀다. 봉투 뒷면을 보셨나요? 도연은 걸음을 멈췄다. 봉투를 뒤집었다. 거기엔 주소가 적혀 있었다.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산 45-3. 도연의 얼굴이 굳었다. 손에서 봉투가 떨어질 뻔했다. 거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윤상희가 물었다.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봉투를 움켜쥐고 사무실을 나왔다. 복도에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다. 벽에 기댔다. 평택 서정동. 그곳은 도연이 11살이던 해 어머니가 죽었던 곳이었다. 그곳엔 무너진 공장이 있었다. 그리고 도연은 그날의 기억을 27년간 지워왔다. 왜 아버지는 그 주소를 남긴 걸까? 도연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요동쳤다. 평택행 버스는 2시간이 걸렸다. 도연은 창밖을 보며 과거를 떠올렸다. 어머니는 공장 사고로 죽었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섬유 공장이었다. 안전장치 불량, 기계에 끼어 즉사. 그 후 아버지는 미쳐갔다. 술, 빚, 폭력. 도연은 16에 집을 나왔다. 그리고 22년.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버스에서 내렸다. 서정동은 여전히 낡았다. 공장지대는 대부분 폐업했다. 산 45-3번지. 녹슨 철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도연은 안으로 들어갔다. 폐공장이었다. 지붕은 무너졌고 잡초가 무성했다. 도연의 가슴이 조여왔다. 여기서 어머니가 죽었다. 그는 천천히 내부로 걸어갔다. 발밑에서 유리 조각이 깨졌다. 구석에 낡은 철제 캐비닛이 있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도연은 주위를 둘러봤다. 쇠파이프 하나를 집어 자물쇠를 쳤다. 땅! 자물쇠가 떨어졌다. 캐비닛 안에는 검은 가방이 하나 있었다. 도연은 가방을 꺼냈다. 지퍼를 열었다. USB 하나, 녹음기 하나, 그리고 낡은 사진 몇 장. 도연은 녹음기를 켰다. 쉭! 잡음이 흘렀다.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도연아,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나는 이미 죽었겠지. 도연의 손이 떨렸다. 내게 숨긴 것이 많다. 하지만 그것은 너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 어머니의 죽음도 내가 너를 떠나보낸 이유도 모두 그때였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도연은 돌아봤다. 40대 중반의 남자가 서 있었다. 값비싼 코트를 입고 있었다. 얼굴엔 비웃음이 걸려 있었다. 누구세요? 나를 모르겠어? 강무현이야. 내 형. 도연은 기억을 더듬었다. 아버지의 재혼 상대 아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무현이 다가왔다. 아버지가 남긴 거 가지러 왔어. 그건 내 거야. 내 거? 웃기지 마. 너같이 무능한 놈이 뭘 받아?
무연은 도연의 손에서 가방을 빼앗으려 했다. 도연은 뒤로 물러섰다. 이건 제 겁니다. 내놔. 무연이 달려들었다. 두 사람은 몸싸움을 벌였다. 도연은 가방을 놓지 않았다. 녹음기가 바닥에 떨어졌다. 쉥. 다시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도연아, 내 어머니의 죽음은 찌직 마이너스. 녹음이 끊겼다. 도연과 무연은 동시에 멈췄다. 녹음기는 바닥에서 산산조각 났다. 무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 새끼가 진짜. 그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칼이었다. 도연은 뒤로 물러섰다. 잘 들어. 2주 후 유언장 개봉식. 나타나지 마. 안 그러면. 무연은 칼로 자신의 목을 긋는 신용을 했다. 그리고 가방을 낚아채 달아났다. 도연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USB는 빼앗겼다. 녹음기는 깨졌다. 하지만 그는 들었다. 어머니의 죽음은 그 뒷말이 무엇이었을까? 도연은 바닥에 흩어진 녹음기 조각들을 주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2주 후 그는 반드시 유언장 개봉식에 가야 했다. 2주가 훌쩍 지났다. 도연은 율산 법무사 사무실에 다시 왔다. 회의실엔 이미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강무현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 몇몇. 무연은 도연을 보자 비웃었다. 올 줄 알았어. 도연은 대꾸하지 않고 빈자리에 앉았다. 윤상의 법무사가 들어왔다. 다들 오셨네요. 시작하겠습니다. 그녀는 봉인된 서류를 꺼냈다. 봉인을 뜯었다. 고 강용섭 씨의 유언장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윤상이가 읽기 시작했다. 나 강용섭은 온전한 정신으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첫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빌딩 지분 전액. 무연의 눈이 빛났다. 둘째, 평택시 소재 토지 3만 평. 셋째, 특허권 로열티 수익 전액. 넷째, 예금 및 현금 20억 원. 회의실이 술렁였다. 무연은 미소를 지었다. 이상 전 재산을. 모두의 시선이 윤상희에게 쏠렸다. 장남 강도연에게 상속한다. 무연이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요? 앉으세요. 윤상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연은 이를 갈며 앉았다. 윤상희가 계속 읽었다. 단 다음 조건을 이행할 것. 첫째, 28년 전 사업 파트너였던 고 박인호 씨의 유족을 찾아 사과할 것. 둘째, 박인호 씨와 맺었던 미완의 계약을 이행할 것. 셋째, 그 과정을 윤상의 법무사가 확인할 것. 이상의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시 전 재산은 사회에 기부한다. 도연은 숨이 멎었다. 박인호. 그 이름을 도연은 알고 있었다.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 어머니가 죽던 날 그 공장에 함께 있었던 사람. 그리고 그 역시 같은 날 죽었다. 이게 무슨... 도연이 중얼거렸다. 윤상이가 그를 바라봤다. 강도연 씨, 조건을 이행하시겠습니까?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무연이 비웃었다. 저놈이 뭘 이행해? 박인호가 누군지도 모를 텐데. 윤상이가 서류를 하나 더 꺼냈다. 박인호 씨는 28년 전 강용섭 씨와 함께 섬유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두 사람의 아내가 모두 공장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강용섭 씨는 공장을 정리하고 사업을 접었습니다. 박인호 씨는 그 후 실종되었고 3년 뒤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도연의 손이 떨렸다. 그런데 최근 박인호 씨의 딸이 나타났습니다. 윤상이는 사진 한 장을 내밀었다. 박서연 씨 36세. 현재 미국에서 거주 중입니다. 사진 속 여자는
도연과 비슷한 나이로 보였다. 이국적인 배경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강도연 씨, 부친께서 남긴 조건은 명확합니다. 박서연 씨를 만나 사과하고 아버지들이 맺었던 계약을 완수하십시오. 무슨 계약이죠? 그건 박서연 씨가 알고 있을 겁니다. 도연은 사진을 내려다봤다. 박서연, 그녀도 도연처럼 어머니를 잃었다. 같은 날, 같은 곳에서, 그리고 아버지마저 잃었다. 시간은 6개월입니다. 6개월 안에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면 유산은 모두 기부됩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었다. 하겠습니다. 무연이 책상을 쳤다. 말도 안 돼. 이건 무효야.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윤상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무연은 도연을 노려봤다. 눈빛이 살기로 가득했다. 회의가 끝나고 도연은 밖으로 나왔다. 복도에서 윤상이가 그를 불렀다. 강도연 씨. 네. 조심하세요. 강무현 씨, 그 사람. 위험합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문이 닫히는 순간 무연과 눈이 마주쳤다. 무연은 손가락으로 자신의 목을 긋는 신용을 했다. 도연은 고개를 돌렸다. 6개월. 그 안에 모든 걸 밝혀내야 했다. 어머니는 정말 사고로 죽은 걸까? 박인호는 왜 실종됐을까? 그리고 아버지는 왜 28년을 침묵했을까? 도연은 주먹을 쥐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도연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왔다. 28년 전 신문 기사를 찾았다. 평택 섬유공장 동시 사망사고, 두 여성 즉사, 안전수칙 위반 의혹, 경찰 수사 착수, 공장 대표 강용섭 씨 책임 통감 입장. 도연은 기사를 스크랩했다. 다음 기사를 찾았다. 사망 여성 유족 박인호 씨 실종. 경찰 수색. 3년 뒤 박인호 씨 변사체 발견. 자살 추정. 도연의 가슴이 아렸다. 박인호는 아내를 잃고 무너졌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남은 건 어린 딸뿐이었다. 박서연. 도연은 윤상희에게서 받은 연락처로 이메일을 보냈다. 박서연 씨, 저는 강도연입니다. 강용섭의 아들입니다. 뵙고 싶습니다. 답장은 이틀 후에 왔다. 한국에 갑니다. 다음 주 토요일 평택 그 공장에서 만나요. 짧고 차가운 문장이었다. 도연은 집으로 돌아왔다. 할인이가 숙제를 하고 있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응, 말해봐. 선생님이 칭찬했어. 수학시험 100점 맞았대. 도연은 딸을 껴안았다. 우리 딸 최고야. 할인이가 도연의 얼굴을 올려다봤다. 아빠, 요즘 힘들어? 아니, 괜찮아. 거짓말. 아빠 얼굴에 다 써 있어. 도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9살짜리가 다 안다. 할인아. 응? 아빠가 잘 해낼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할인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 아빠 믿어. 그날 밤 도연은 꿈을 꿨다. 어머니가 나왔다. 공장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도연은 달려갔다. 하지만 가까워질수록 어머니는 멀어졌다. 엄마. 도연이 소리쳤다. 어머니는 무언가를 말했다. 하지만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어머니 뒤에 누군가가 나타났다. 강무현이었다. 그는 어머니를 밀었다. 어머니가 기계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안 돼. 도연은 비명을 지르며 깼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꿈이었다. 하지만 너무 생생했다. 그날 아침 도연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 잘 생각해라. 유산을 포기하면 살려준다. 마이너스 무현. 도연은 문자를 지웠다. 며칠 후 집 앞에서 수상한 차가 지켜보고 있었다. 도연이 다가가자 차는 황급히 떠났다.
무현이 감시하고 있었다. 도연은 윤상희에게 전화했다. 강무현이 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문자와 목격담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세요. 제가 법적 자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연은 안심했다. 혼자가 아니었다. 토요일이 다가왔다. 도연은 평택으로 향했다. 폐공장 앞에 검은색 세단이 서 있었다. 차에서 여자가 내렸다. 박서연이었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벗었다. 얼굴은 창백했다. 눈빛은 차갑고 단단했다. 강도연 씨? 네, 박서연 씨.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다. 서연은 공장을 올려다봤다. 여기서 우리 엄마가 죽었어요. 제 어머니도요. 알아요. 서연은 공장 안으로 걸어갔다. 도연이 따라갔다. 제 아버지는 왜 당신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했는지 아세요? 아니요. 사고가 아니었으니까요. 도연은 걸음을 멈췄다.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이 돌아봤다. 우리 엄마들은 살해당한 거예요. 그 순간 도연은 뒤에서 인기척을 느꼈다. 돌아보니 강무현이 서 있었다. 그의 손엔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다. 오랜만이네, 도연아. 무현이 비웃으며 다가왔다. 그리고 박서연 양. 멀리서 왔구만. 서연이 뒤로 물러섰다. 너는 나를 기억하나? 28년 전 내가 누구였는지.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도연은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뭐 하는 짓이야, 무현. 닥쳐. 너희 둘 다 여기서 끝이야. 무현이 쇠파이프를 들어 올렸다.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경찰차였다. 무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 새끼가. 그는 쇠파이프를 내던지고 달아났다. 경찰들이 공장 안으로 들어왔다. 도연은 그제야 숨을 쉬었다. 신고 들어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윤상희가 경찰 뒤로 들어왔다. 제가 불렀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도연은 그녀에게 고개를 숙였다.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몸이 떨리고 있었다. 도연이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괜찮으세요? 서연은 도연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고마워요. 그녀는 눈물을 닦았다. 이제 말해줄게요. 모든 걸. 카페는 조용했다. 도연과 서연은 마주 앉았다. 윤상희도 함께였다. 서연이 입을 열었다. 28년 전 우리 아버지들은 함께 공장을 운영했어요. 하지만 누군가 그들을 파산시키려 했죠. 누가요? 강무현이요. 도연은 숨이 막혔다. 무현이가. 그때 그는 아직 17살이었어요. 맞아요. 하지만 그의 진짜 어머니, 그러니까 당신 아버지의 재혼 상대는 달랐죠. 서연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다. 이 여자, 이름은 최명자. 당신 아버지를 파산시키려 했던 경쟁업체 사장의 정부였어요. 도연은 사진을 들여다봤다. 날카로운 눈빛의 여자였다. 그녀는 당신 아버지에게 접근했어요. 재혼을 통해 회사 내부 정보를 빼냈죠. 그리고 아들인 무연을 시켜 공장을 파괴하려 했어요. 그래서 사고가 난 거예요? 네. 그날 무연이가 기계 안전장치를 조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이 점검하러 들어가도록 유도했죠. 도연의 주먹이 떨렸다. 살인이었다는 거군요. 네.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무연이는 미성년자였고 최명자는 증거를 모두 인멸했죠. 그럼 우리 아버지들은 왜? 강용섭 씨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공장을 정리하고 최명자와 이혼했어요. 서연은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우리 아버지 박인호는 달랐어요.
그는 복수하려 했죠. 최명자를 추적했어요. 하지만 실종됐다. 네. 그리고 3년 뒤 변사체로 발견됐어요. 윤상이가 끼어들었다. 박인호 씨 사망 사건 재조사 결과 타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시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어요. 도연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럼 제 아버지는 왜 저를 떠나보낸 거죠? 서연이 대답했다.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최명자와 무연은 강용섭 씨를 계속 감시했어요. 만약 당신이 아버지 곁에 있었다면 당신도 위험했을 거예요.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서 저를 버린 게 아니었군요. 네. 강용섭 씨는 당신이 평범하게, 안전하게 살기를 바랐어요. 윤상이가 서류를 꺼냈다. 강도연 씨, 부친께서 남긴 USB 기억하시죠? 네, 무연이가 빼앗아갔어요. 저희가 복원했습니다. 윤상이는 노트북을 열었다. USB 내용이 화면에 떴다. 녹음 파일, 사진, 계약서, 그리고 증거 자료들. 이건 최명자와 무연의 범죄 증거예요. 윤상이가 설명했다. 강용섭 씨는 20년간 증거를 모았습니다. 사고 현장 CCTV 복원본, 최명자의 금융거래 내역, 무현과 최명자의 통화 녹음. 도연은 화면을 응시했다. 왜 이걸 진작 공개하지 않으셨을까요? 타이밍을 기다린 겁니다. 최명자는 이미 5년 전 사망했어요. 이제 남은 건 무현뿐이죠. 서연이 말했다. 당신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와 약속했어요. 언젠가 진실을 밝히고 우리 아이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게 하겠다고요.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졌다. 그게 바로 미완의 계약이었군요. 맞아요. 이제 우리가 완성할 차례예요. 윤상이가 말했다. 이 증거들로 강무연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살인교사, 사기, 협박? 최소 15년 이상 선고받을 겁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었다.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고소하겠습니다. 서연이 도연의 손을 잡았다. 같이 해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경찰은 강무연을 체포했다. 증거는 명확했다. 무연은 부인했지만 소용없었다. 재판은 석 달 후에 열렸다. 무연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도연과 서연은 법정 밖에서 만났다. 끝났네요. 서연이 말했다. 네. 이제 시작이에요. 도연이 대답했다. 당신 아버지의 유언 이행하실 거죠? 물론입니다. 서연 씨도 함께 해주시겠어요? 서연은 미소 지었다. 그러죠. 우리 아버지들의 꿈을 이루는 거잖아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다. 윤상이가 다가왔다. 축하합니다, 강도연 씨. 조건을 모두 이행하셨습니다. 유산 상속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제 일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윤상희의 눈가엔 미소가 어려 있었다. 그날 밤 도연은 집에 돌아왔다. 할인이가 달려왔다. 아빠. 그래, 우리 딸. 도연은 딸을 안아 올렸다. 아빠, 오늘 좋은 일 있었어? 응. 아주 좋은 일. 그럼 이제 아빠 안 힘들어? 도연은 딸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이제 괜찮아. 우리 앞으론 좋은 일만 있을 거야. 할인이는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날 밤 도연은 윤상희에게서 문자를 받았다. 강도연 씨, 아버님의 마지막 녹음 파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 뵙겠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진실이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율산 법무사 사무실로 갔다. 윤상희가 그를 맞았다. 들어오세요.
회의실엔 아무도 없었다. 윤상이는 노트북을 켰다. 이건 강용섭 씨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녹음하신 파일입니다. 제게만 전달하셨죠? 무슨 내용인가요? 직접 들어보세요. 윤상이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쉰 마이너스 잡음이 흐르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도연아. 목소리는 약했다. 숨소리가 거칠었다.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넌 모든 진실을 알게 됐겠지. 내 어머니의 죽음, 무연의 범죄, 내가 너를 떠나보낸 이유까지. 도연의 눈이 붉어졌다. 하지만 너에게 숨긴 게 하나 더 있다. 도연은 숨을 멈췄다. 너는 내 친아들이 아니다. 도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내 생물학적 아버지는 박인호다. 녹음이 계속됐다. 29년 전 내 어머니와 박인호는 연인이었다. 하지만 사정이 있어 헤어졌고 내 어머니는 나와 결혼했다. 그런데 결혼 직후 내 어머니가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됐지. 처음엔 내 아이인 줄 알았다. 하지만 나중에 알았어. 넌 박인호의 아들이었다. 도연은 의자를 붙잡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내 어머니는 울며 빌었다. 제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박인호도 모르는 사실이라고. 나는 결심했다. 너를 내 아들로 키우기로. 그리고 너를 사랑했다. 도연아.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넌 내 아들이었어.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공장 사고가 났을 때, 내 어머니가 죽었을 때 나는 무너졌다. 그리고 박인호도 무너졌지. 박인호는 자기 아내를 잃었지만 사실 너라는 아들도 잃은 거였어. 물론 그는 몰랐지만 박인호가 실종됐을 때 나는 알았다. 최명자와 무연이 그를 죽였다는 걸. 그리고 다음은 너일 거라는 걸. 그래서 너를 떠나보냈다. 너를 평범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강용섭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강도연으로 살게 했지. 미안하다, 아들아. 내가 더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해서. 하지만 나는 행복했다. 너를 내 아들이라 부를 수 있었던 38년이. 이제 유산을 받아라. 그건 내 것이다. 내 생물학적 아버지 박인호의 목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박서연을 만나거든 전해다오. 미안하다고. 그녀의 아버지를 지키지 못해서. 마지막으로 도연아. 목소리가 떨렸다. 사랑한다. 내 아들. 녹음이 끝났다. 도연은 얼굴을 감쌌다. 어깨가 흔들렸다. 소리 없이 울었다. 윤상이는 조용히 물 한 잔을 내밀었다. 한참 후 도연이 얼굴을 들었다. 박서연 씨는 알고 있나요? 아니요. 모릅니다. 강용섭 씨께서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어요. 왜죠? 당신이 결정하길 바라셨죠. 말할지 말지.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박서연. 그녀는 도연이 이복 누나였다. 같은 아버지를 둔. 도연은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결정했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죠?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피가 전부가 아니라고. 도연은 미소 지었다. 강용섭 씨는 저를 아들로 사랑하셨어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윤상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선택이에요.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석 달 후, 도연은 서울 강남의 작은 사무실을 열었다. 간판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강박 재단 마이너스 산업안전 교육센터. 강용섭과 박인호의 성을 따서 만든 이름이었다. 재단의 목적은 하나였다. 공장 노동자들의 안전교육. 더 이상 어머니 같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이것이 두 아버지가 꿈꿨던 미완의 계약이었다. 박서연이 미국에서 날아왔다. 그녀는 재단의 이사가 됐다. 잘 만들었어요.
서연이 말했다. 우리 아버지들이 보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길 바랍니다.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왔다. 윤상이도 왔다. 그녀는 재단의 법률 고문이 됐다. 할인이도 왔다. 새 옷을 입고 아빠 손을 잡고 있었다. 아빠, 여기가 아빠 회사야? 응. 이제 아빠는 여기서 일해. 와, 멋있다. 할인이가 눈을 반짝였다. 도연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저녁이 됐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다. 도연은 사무실에 혼자 남았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어린 도연이 아버지 강용섭의 어깨에 올라타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아버지. 도연이 중얼거렸다. 전 괜찮아요. 이제. 그는 사진을 액자에 넣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았다. 문이 열렸다. 할인이가 들어왔다. 아빠, 집 갈 시간이야. 그래, 가자. 도연은 할인이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사무실을 나섰다. 복도를 걸으며 할인이가 물었다. 아빠, 행복해? 도연은 딸을 내려다봤다. 응, 행복해. 나도. 할인이가 웃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두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기 직전 도연은 뒤를 돌아봤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서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착각이었다. 아무도 없었다. 도연은 미소 지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아래로 내려갔다. 새로운 삶을 향해.